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방송할 때만 해도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지금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났는데요. 오늘 10시 30분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일 이후 집중호우로 모두 13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부상자는 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망 그리고 실종되셨는데 집중호우 피해 상황 좀 알아볼까요? 예, 이재민은 629세대 1025명으로 전날보다 100여 명이 늘었고요. 예. 지역별로는 충북이 55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391명, 강원 70명, 서울 9명 등입니다. 이재민 중 96세대 196명만 귀가했고 나머지 533세대 829명은 아직도 친인척 집과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습니다. 예, 농경지 피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재산 피해도 많습니다. 지난 1일 이후 시설물 피해는 모두 2,958건이 보고됐고요. 이거는 어제보다 527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침수나 토사 유출 등 주택 피해가 815건이고 축사, 창고 522건, 비닐하우스 146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농경지 피해도 있고요. 전날보다 2천여 헥타르 증가한 5,751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예. 산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도로 피해, 철도 피해도 있었을 테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내리다가 예. 또 그치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내일 또 엄청나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예, 일단 오늘 예보로는 지금은 상암동 여기는 좀 비가 아직은 많이 오진 않고 있습니다만 기상청은 이제 오늘 오후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했었고요. 내일까지 총 5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비 피해를 대비를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예, 일단 2010년에는 시간당 75mm가 내려서 광화문 일대가 물에 잠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내일까지 500mm가 온다고 하면은 그 비 피해에 만전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도로가 통제되는 곳도 있으니까. 예. 좀 미리 알아보고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또 4호 태풍 하구핏이 내일 새벽쯤 열대 저기압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태풍이 소멸을 해도 열대성 수증기가 영향을 주게 되면 비가 계속 더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일부에서 김진애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과 그다음에 용산의 미군기지 부지와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로 되려고 그러면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릴 테고요. 예. 어쨌든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 용적률을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예,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을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는 기부 체납으로 환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용적률도 올리고 층수도 50층까지 예.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는데 예. 공공성을 띌 경우에 허용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고요. 이게 또 나중에 기부 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주는 거거든요. 일단 공공 재건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주택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공공의 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허용하겠다. 예. 근데 태릉골프장과 용산구 미군 캠프 부지도 개발한다. 예,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서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에 있는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 주택을 3,100가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예. 근데 그 삼각지 부근은 요즘도 교통 체증이 좀 있는데 만일 이렇게 들어서면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하죠? 그 부분이 아마 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용산구여가지고 많이 지나가는데 그쪽이 정체될 때는 굉장히 좀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 방안을 같이 좀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게. 코로나 이야기도 해볼까요? 예.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정확히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이제 수능을 확진 받더라도 치를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이고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수능 위주 전형과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에서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모두 이제 볼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만일 고3 학생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예. 수능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를 하고요.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예. 시험 인원도 아마 한 반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클래스에. 한 교실당 수험생을 최대 28명까지 허용돼 있었는데 이 기준을 24명으로 내리고 자리별로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면접과 지필고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능 이후에 이제 대학별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예. 교육부는 면접과 지필고사, 이제 대학별로 실시하는 뭐 실기고사, 대학별 시험은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를 일단 권고를 했습니다. 뭐 화상 면접, 그다음에 응시자와 면접관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동반하도록 했고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지만 가림막 설치 등 거리두기까지 이제 해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면접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실기도 있잖아요. 예, 실기가 문제죠. 이제 예. 그것도 거리두기나 칸막이를 해서 예. 좀 최대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어쨌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이 되지 않았다. 예. 뭐 온라인 수업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예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수험생들이 좀 많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냐. 예. 특히 고3 수험생인 경우에는 좀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라는 예. 좀 얘기가 많았는데요. 재수생들이 유리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출제 방향을 잡을 것이고 수능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수험생에게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뭐 수능을 예년보다 쉽게 낼 계획이 없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일부러 더 쉽게 낼 것도 없고 일부러 어렵게 낼 것도 없다. 뭐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구속 시한이 내일로 만료죠. 예, 맞습니다. 이동재 전 검언유착 의혹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제 구속이 됐는데 내일로 구속 시한이 만료기 때문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내일까지 구속 기소를 해야 합니다. 예. 기소는 할 텐데 그럼 뭐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았겠느냐. 예. 최근에 포렌식을 다시 한번 했다고요.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수사팀이죠. 수사팀이 오늘 오전에 이동재 전 기자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포렌식이자 마지막 이제 포렌식을 사실상 실시한 것입니다. 예. 포렌식을 왜 세 번씩이나 했느냐. 어떤 업체로 갈 수는 없죠. 뭐 중앙지검에서 할 수도 있고 대검에서 할 수도 있으니까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포렌식 전문가들에 따르면 어떤 방식과 어떤 그 툴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출되는 결론이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구속 기간 전에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포렌식을 해서 의미 있는 좀 증거를 수집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재 전 기자가 구속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디가고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포렌식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디가고징이라는 이제 물리적 파괴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파괴를 한 것보다는 그 데이터를 계속 더 씌워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이제 계속 예를 들면 초기화를 여러 번 한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하고의 공모 여부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죠. 만일 지난번 이동재 기자 측에서 내놓은 녹취록만 있다고 하면 이 공모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것이 중론인데. 이동재 전 기자의 혐의가 일단 강요미수거든요. 강요미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데 구속 기소가 되는 이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이제 공모 여부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불기소 내지는 뭐 불구속 기소 정도 될 것이고요. 이동재 전 기자는 이제 강요미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강요미수 자체는 형량 자체가 굉장히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수기 때문에요, 또.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를 수사팀이 얼마나 마지막까지 밝혀내서 공소장에 적시하느냐가 수사팀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가 오마이뉴스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했던 게 있었는데 예. 이낙연 의원이 20%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2020년 7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정례 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전히 1위를 지켰지만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상승세를 보여서 둘의 격차가 6%포인트대로 좁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좁혀지게 졌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 이후에 한 조사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일단 이낙연 의원은 25.6%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6%로 2위였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윤석열 총장이 두 자릿수에 오르는 것, 이것도 뭐 나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주자 중에 두 자릿수가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윤 총장은 이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는 전달보다 한 3.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범보수 야권 후보 중 구분에서는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예.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전반적인 이 데이터를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처음으로 순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지율 자체는 한 2%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예. 1강 1중 다약 체제에서 예. 지금은 2강 1중 체제.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무죄 판결 났기 때문에 많이 뛰어 올랐다. 예. 그런데 이낙연 의원은 왜 하락했을까? 이낙연 의원은 좀 대부분 계층에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예.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서도 좀 다소 좀 빠지는 양상이 보였고요. 중도에서도 하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중도에서 9.1%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에 50대에서도 좀 많이 하락을 했고 70세와 60대 등 고연령대에서 좀 선호도가 줄었습니다. 예. 반면 이재명 지사는 진보층에서 크게 올랐습니다. 7%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중도층에서도 2.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권역별로는 강원에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 서울 등 모든 권역에서 좀 고루 선호도가 좀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하고 함께 예. 지지도가 올랐었는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함께 하락하는 게 아니냐. 예,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개요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오마이뉴스가 의뢰해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자료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김부겸 부인이 남긴 친오빠에 대한 글이 있다면서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예.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주자로 나왔는데 아내의 오빠죠. 큰처남. 예. 큰처남이죠. 큰처남 이영훈 교수인데. 예,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예. 이영훈 교수.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비난이 많아서 글 남긴 것 같아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제 김부겸 전 의원의 아내 이유미 씨가 페이스북에 이제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로 인해 김부겸 의원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떠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남편과 신혼 시절에 연애 시절에 했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본인의 좀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당권 주자고 하다 보니까 가족사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떠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유미 씨가 좀 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간곡하게 좀 호소의 글을 올렸거든요. 예. 아무래도 당권 경쟁 와중에서 물밑에서 지지자 사이에 이 이영훈 교수 관련 얘기도 좀 화제가 좀 되고 있어서 예. 좀 많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친형제도 아니고 예. 처남의 일인데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뭐 선거 과정에서 뭐 어떤 것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기자 언박싱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쟁점 법안별로 찬반 토론을 벌이면서 맞붙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과 법안들 관련해서 통합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선거 끝나고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 예, 늦었지만은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아유,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네.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 일단은 미래통합당에서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다. 공급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공급 대책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서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예. 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예.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대책을 쭉 보니까요, 용산을 비롯해서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요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지역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제한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기에는 실질적인 대책으로는 아직 좀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을 지금 내놓은 계획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근데 수도권에 과연 그럴 만한 땅이 있느냐. 그래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린벨트도 풀자, 이런 제안한 것 같은데, 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제 저는 초선 때부터 어쨌든 주택의 시장을 좀 안정화를 위해서 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의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자, 그런 주장이나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전향적인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서울이 다른 전 세계 메가시티에 비교하면 공원 면적이라든가 숲 면적이 너무 작다. 1인당 공원 면적이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녹지가 작다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70%가량이 산지지 않습니까? 예. 그 산지가 이렇게 유럽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공원으로 본다면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더 녹지 공간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서울 지역에도 여러 산들이 좀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시민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이 주택이 건물들이 좀 더 고도화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2년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2018년 9월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때도 이미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계속 우려되었던 그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이 앞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잘못했던 그동안 22번의 차례의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던 부분에 대해서 원인 분석부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좀 좋은 효과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당장에 전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고, 전세가 상당히 풍기 현상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없는 서민들이나 중산층이 집을 앞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이 자칫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09년까지는 상당히 유럽에서 안정적인 그런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었지만은 2010년 이후에 공급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시킴으로써
상당히 그 주택 가격이 폭등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을 우리 야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임대차 3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임대차 3법 자체가 예. 과연 이게 시장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 연구가 좀 더 있었어야 되고요. 예. 사실은 이걸 한데 가지고 부동산의 폭등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부동산 그 가격이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저는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꾸만 정부하고 또 북한에서도 이상하게 요즘에 뜬금없이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비교적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그 문재인 정부 들어가 가지고 이게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원인 분석과 반성이 먼저 예. 단행돼야 된다. 이것을 그 부동산 그 임대차 3법으로 가지고 이걸 과연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그 답을 주기가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도 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등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임대차 3법이 뭐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내놓은 건 아닌 것 같고 임차인을 위한 어떤 법 같은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제외하고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만 어떻게 이렇게 찬성하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게 좀 더 그 시장의 어떤 그 시장에 제대로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임대차 3법 시행 뒤에 그 시장의 위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예. 거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보시겠지만은 전세 구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월세로 전환했을 때 우리 사회자님도 뭐 아시겠지만은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그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전세 문화가 있는데 이 전세 문화는 결국은 거주의 그 사다리의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예. 근데 이게 이 문재인 정권이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월세도 상당히 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과연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이 그 국회 내에서 연설한 것 거기에 대전제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그 윤희숙 의원님도 이 현실과 우리가 이상은 이론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크게 우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도 다른 거는 다 웬만큼 잘했는데 부동산 정책만큼 실패했다라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대국민 그 부분 대해서는 그 상당히 아쉬워하고 뭐 죄송스럽게 생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똑같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 가지고 그 실무 라인들이 저는 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그냥 개성해 놓은 건지 그래서 이 참 너무도 아쉽고 우리 서민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저는 사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계속 전세난을 우려하시니까 그 반대되는 그 이야기 하나 여쭤보죠. 지금 뭐 시중 전세 자금이 600조 원 규모라고 하고 갭 투자가 110만 호가 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당장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전세난을 걱정하는 것은 조금 기우가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든 말씀드리지만은 집이 그나마 대출을 받던 어떻게 했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 돼서 뭐 그나마 좀 벗어나 있다 예.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가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좀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은 또는 정부 관계자분들은 월세 살면 안 되냐 뭐 이런 아주 무책임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꿈은 월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제 지금 최종의 꿈인데 그 꿈을 저는 멀게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앞서서 윤희숙 의원 얘기를 했는데 윤희숙 의원 연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투쟁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보여줬던 뭐 장애 투쟁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큰 소리 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윤희숙 의원처럼 차근차근 설득하고 이런 토론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중 집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좀 빌려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온건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진짜 못 살겠다. 이 나라가 네 거냐 하는 그런 주장들 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 정말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런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뭐 유튜브나 뭐 SNS를 비롯한 온라인상이나 지금 말씀하신 국회의원 내에서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좀 더 넓혀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이 당명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공모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개혁의 몸부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당명도 바꿔야 되지만은 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시민들과 국민들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잘 호흡할 수 있는 정당이냐. 지금 서울의 시민들 또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또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국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진솔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제1야당이 된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개혁의 몸부림의 일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치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 당을 지지 안 할 리가 없지요. 저는 한 가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공매도 제도 같은 경우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우리 개미 투자자입니까? 예. 개인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 되거든요. 예. 그분들의 아픔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좀 실용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또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좀 거듭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